여러분 혹시 매일 산책하고 장을 보는 것만으로도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특히 건강검진 결과에 삼고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관련 수치가 높게 나오지 않으면 심근경색, 뇌경색, 혈전 같은 무서운 단어들은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느끼실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사는 65세 민 씨는 평소 건강이 아주 좋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산책하고 태극권을 하셨고 목소리도 우렁차고 안색도 좋으셨죠. 그런데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어느 날 점심 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들이 민 씨가 몸의 반쪽을 움직이지 못하고 입꼬리가 돌아가며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진단 결과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광범위한 뇌경색이었죠. 모두들 멀쩡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쓰러졌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갑자기는 진짜 갑자기가 아닙니다. 빙산처럼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아주 작은 조각일 뿐이고 거대한 진짜 위험은 이미 수면 아래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혈관 속의 침묵의 살인자인 혈전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 왔어 라고 요란하게 알리지 않고 우리가 나이 들면 을에 생기는 정상적인 현상으로 오해하기 쉬운 아주 미묘한 신호들을 통해 조용히 당신의 건강 마지노선을 시험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이 침묵의 살인자 혈전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활동이 바로 우리가 매일 하는 산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두 다리는 사실 전신에서 가장 민감한 혈전 경복입니다. 산책할 때 당신의 걷는 자세, 다리의 감각, 그리고 산책을 마친 후의 신체 반응은 마치 가장 정밀한 혈관 스캐너처럼 당신의 혈관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고합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산책할 때 가장 쉽게 드러나는 4가지 혈전 구조 신호를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신호는 단순히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나타나면 혈관이 정말로 막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당신의 신체 내부가 보내는 가장 명확하고 긴급한 경고입니다. 나 여기 막혔어. 빨리 구하러 와 라고 외치는 것이죠. 평소에도 산책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사소해 보이는 이 문제들이 미래에 닥칠 큰 병의 마지막 예행 연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라는 말로 스스로를 마비시키지 마세요. 신체의 구조 신호를 우리는 단 한 번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신호 1. 산책 후 한쪽 종아리가 항상 퉁퉁 붓는다. 이것은 가장 간과하기 쉬운 신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오늘 평소와 같은 길, 같은 시간만큼 걸었는데 집에 돌아와서 신발과 양말을 벗어보니 한쪽 발목이나 종아리가 알 수 없이 퉁퉁 부어 있는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누르면 쏙 들어갔다가 한참이 지나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고 만져보면 팽팽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며 말로 표현하기 힘든 통증까지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첫 반응으로 오늘 무리해서 부었나 보네라고 생각하고 발을 씻고 누워 쉬면 괜찮아질 것이라 여깁니다. 만약 당신도 그렇게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60세를 막 넘긴 박 씨는 고혈압 병력이 있었지만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취미는 매일 저녁 빠짐없이 공원에 가서 40분씩 걷는 것이었죠. 하지만 최근 한 달 동안 그녀는 길을 걷고 나면 왼쪽 발목이 찐빵처럼 부어 신발까지 꽉 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드니 다리 기능이 퇴화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발이 붓는 것뿐만 아니라 종아리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느껴져서야 자녀들이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혈관 초음파 검사 결과 하지정맥 심부혈전증으로 왼쪽 다리의 정맥이 막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일찍 병원에 가서 혈전이 떨어져 나와 폐로 이동하는 치명적인 폐색전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리 정맥 혈관을 심장으로 피를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일방통행 도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도로에 혈전이라는 장애물이 생기면 피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힙니다. 피가 돌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정체되면 많은 양의 수분이 혈관 밖으로 스며나와 조직에 쌓이게 되고 당연히 다리가 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책할 때는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액순환도 가속화됩니다. 이것은 원래 막혀있는 일방통행 도로에 더 많은 차량이 몰리는 것과 같아서 정체가 더욱 심해지고 부기도 더 빠르고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이 혈전으로 인한 부기와 평범한 피로로 인한 부기의 네 가지 주요 차이점을 꼼꼼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한쪽 다리에만 발생합니다. 혈전으로 인한 부기는 보통 한쪽 다리에만 발생하며 양쪽 다리가 똑같이 붓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약 항상 한쪽 발이나 한쪽 다리만 붓고 다른 쪽은 멀쩡하다면 즉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팽창성 통증을 동반합니다. 단순히 붓는 것을 넘어 피부가 팽팽해지면서 내부적으로 팽창성 통증, 저릿저릿한 통증을 느낄 수 있으며 종아리를 누르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피부색이 변할 수 있습니다. 부은 다리의 피부색이 비정상적인 붉은색이나 어두운 보라색을 띠고 피부 온도도 반대쪽 다리보다 약간 높을 수 있습니다. 휴식 후에도 잘 가라앉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피로성 부기는 다리를 높이 올리고 하룻밤 쉬면 다음날 아침에는 거의 다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혈전으로 인한 부기는 다음날 아침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산책 후 위에 언급된 상황 중 하나라도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제발 괜찮아라는 마음을 접으세요. 많이 걸어서 그런가, 신장이 안 좋은가라며 스스로를 위로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지 혈관이 보내는 가장 직접적인 구조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의 혈관외과나 순환기내과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 자신을 위한 가장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신호 2. 걸을 때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겁고 몇 걸음 못 가 쉬어야 한다. 이 신호는 매우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이 체력 저하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65세 최 씨는 퇴직 전에는 직장에서 아주 유능한 직원이셨고 건강도 늘 좋았습니다. 산책은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수천 걸음씩 걷지 않으면 몸이 찌뿌드드하셨죠. 그런데 반년 전부터 집 앞에서 아파트 단지 정원까지 겨우 몇백 미터만 걸어도 두 다리가 무거워지고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납을 부은 것처럼 한 걸음 떼기가 매우 힘들어서 1나 2분 정도 멈춰서 쉬어야만 다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름이라 날씨도 더워서 빨리 걸으면 힘든 게 당연하다고 여기셨죠. 하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다리가 무거운 것뿐만 아니라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숨이 차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까지 동반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이것이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니라 병적인 피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의 재촉으로 병원에 가보니 역시 하지 정맥의 혈전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리의 근육은 엔진과 같습니다. 운동할 때 많은 양의 혈액을 필요로 하여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건강한 혈관은 막힘없는 고속도로와 같아서 끊임없이 혈액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에 혈전이라는 장애물이 생기면 고속도로는 차가 꽉 막힌 시골길로 변합니다. 당신이 산책을 시작할 때 다리 근육은 나에게 더 많은 피를 주어라고 외치지만 혈관은 막혀서 혈액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해집니다. 근육이 혈액과 산소 부족을 겪으면 당연히 당신에게 저려, 마비되고 아파 라고 항의하며 멈추게 합니다. 당신이 멈춰서 쉬면 근육의 혈액 수요가 줄어들고 그나마 공급되던 적은 양의 피로 겨우 버티게 되어 증상이 일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이렇게 걸었다 멈췄다 하는 무거운 느낌은 일반적인 피로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다음 사항을 경계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나타납니다. 무작위가 아니라 매번 거의 같은 거리 수백 미터 또는 수십 미터를 걸으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휴식 후 완화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잠시 멈춰서 쉬기만 해도 불편함이 눈에 띄게 줄어들거나 사라져서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증상을 동반합니다. 심한 경우 다리가 무거운 것 외에도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전신 피로감 같은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특정 부위에 집중됩니다. 이러한 무거움과 팽창감은 보통 종아리에 집중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이가 들어서 또는 몸이 약해져서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의 정맥순환계가 보내는 심각한 경보일 수 있으며 심부정맥 혈전증의 전형적인 초기 증상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력이 있거나 장기간 흡연하는 분들은 이 증상이 나타나면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혈관이 완전히 막힐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신호샘, 걸을 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식은땀이 난다. 이것은 모든 신호 중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신호입니다. 만약 산책 중에 이런 증상을 겪는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것을 듣자마자 심장병이 발작했거나 나이가 들어 심폐기능이 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실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원인은 심장이 아니라 당신의 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장병이 아니라 치명적인 폐색전증일 수 있습니다. 폐색전증은 혈전성 질환 중 최악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발병 속도가 빠르고 사망률이 높으며 위장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근원은 보통 폐가 아니라 하지의 심부정맥에 있습니다. 다리의 혈전이 불안정해져 떨어져 나가면 총알처럼 혈액순환이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심장을 거쳐 폐로 가는 동맥에 단단히 박히게 됩니다. 폐는 기체 교환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일단 막히면 신체는 순식간에 산소 부족 상태에 빠져 치명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산책할 때 나타나는 폐색전증의 전형적인 증상을 반드시 기억해 두십시오. 활동량과 맞지 않는 호흡곤란. 평지를 몇 걸음 걷거나 완만한 언덕을 올랐을 뿐인데 심각한 가슴 답답함과 압박감을 느끼고 공기가 폐로 들어오지 않는 듯한 느낌과 함께 호흡이 가빠집니다. 원인 모를 공포와 식은땀, 가슴이 답답함과 동시에 심장이 급격히 빨라지고 얼어붙을 것 같은 공포감과 함께 많은 양의 식은땀이 납니다. 현기증 및 구토 동반 가능성, 뇌의 심각한 산소 부족으로 인해 현기증이 나고 눈앞이 흐릿해지며 서 있기 힘들거나 구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입술과 손톱이 파래지는 현상, 이는 신체 산소 부족의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장시간 앉아 있는 사람, 바둑을 두는 사람, 장거리 버스 이용객, 장기간 누워 있거나 큰 수술, 특히 정형외과 수술을 막 마친 사람, 또는 장거리 비행이나 기차 여행을 막 마친 사람들은 폐색전증의 고위험군입니다. 장시간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이 하지에 정체되어 혈전이 쉽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산책이나 계단을 오를 때 위와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피곤해서 그래, 나이가 들어서 그래라고 절대 치부하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최고 등급의 경보일 수 있습니다.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주저없이 구급차를 부르세요. 시간은 생명이며 단 한순간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신호 4. 걸을 때 발이 점점 차가워진다. 이 신호 역시 혼란스럽고 흔히 수족냉증이나 체력 저하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발이 차가우면 습관적으로 신어 혈어 때문이라 생각하거나 옷을 덜 입었다고 자신을 탓합니다. 그래서 발을 담그거나 파스를 붙이거나 더 두꺼운 양말을 신는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아시나요? 옷을 충분히 따뜻하게 입었고 날씨도 춥지 않은데 유독 밖에 나가 산책할 때만 발이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심지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냉기가 아니라 하지 동맥혈관이 막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70세 정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정 씨는 건강관리에 매우 신경 쓰며 움직여야 산다는 신념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며 근육을 움직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발이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때로는 그 냉기가 두 겹의 두꺼운 양말을 뚫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알아온 수족냉증이 재발했다고 생각하고 온갖 활혈거 약과 파스를 붙였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그의 발은 차가운 것을 넘어 저리기 시작했고 색깔도 창백해졌습니다. 몇 걸음 걷고 나면 그 발이 마치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그제야 그는 당황하여 아들에게 부탁해 병원에 갔습니다. 동맥 초음파 검사 결과 오른쪽 발목 동맥혈관이 이미 75% 이상 좁아져 혈전 형성의 임계점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맥혈전과 앞에서 말한 정맥혈전의 증상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맥은 심장에서 나온 산소와 열량을 가득 담은 따뜻한 피를 사지 말단으로 보내는 난방관 역할을 합니다. 정맥은 사지에서 사용된 쓴 물을 다시 회수하는 하수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맥이 막히면 하수도가 막힌 것이므로 붓고 무거운 증상이 나타나고, 동맥이 막히면 난방 공급이 중단된 것이므로 차갑고 저리고 창백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산책을 시작할 때 다리와 발의 근육은 평소보다 더 많은 따뜻한 피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동맥이라는 이 난방관은 이미 협착이나 혈전으로 심각하게 막혀 있습니다. 따뜻한 피가 전달되지 못하니 당연히 당신의 발은 걸을수록 점점 차가워지고 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발이 계속해서 차갑습니다. 옷을 충분히 따뜻하게 입고 손은 따뜻하며 몸도 춥지 않은데 발만 항상 차갑습니다. 걸을수록 더 차가워집니다. 산책할 때 발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집니다. 잠시 멈춰서 쉬면 오히려 조금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양쪽 발의 온도 차이가 뚜렷합니다. 한쪽 발은 정상 온도인데 다른 쪽 발은 확연히 차갑습니다. 색깔과 감각이 이상합니다. 차가운 발이나 발가락의 색깔이 반대쪽보다 창백하고 심지어 반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감각이 무뎌져서 마치 양말을 하나 더 신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리털이 빠지고 피부가 얇아집니다. 장기간 혈액 공급 부족은 다리털이 빠지게 하고 피부가 얇고 윤이 나게 만듭니다. 만약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절대 미루지 마세요. 발을 담그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문제를 진정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병원에 가서 하지 동맥 초음파 검사를 통해 당신의 난방관이 정말로 막히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혈관 문제는 결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발견하고 하루라도 빨리 대처하면 다리 절단과 같은 더 심각한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발의 감각이 완전히 없어지고 걸을 수 없게 된 후에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신호를 듣고 혹시 가슴이 철렁하지 않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은 나이 들면 다리 기능이 떨어지고 좀 붓고 좀 무겁고 좀 차갑고 숨 좀 차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이러한 현상들 뒤에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전 세계 통계에 따르면 매년 1,000만 명 이상이 심근경색, 뇌경색, 폐색전증과 같은 혈전 관련 질환으로 생명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의 대부분은 미리 발견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혈전의 형성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혈관을 조금씩 천천히 막아가는 과정이며, 이 막힘의 신호는 여러분이 매일 걷는 걸음걸이 속에 명확하게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공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자가 진단하기 쉽도록 오늘 내용의 핵심을 빠르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산책할 때 가장 쉽게 드러나는 4가지 혈전 구조 신호, 부종 신호. 산책 후 한쪽 종아리나 발목이 알 수 없이 붓고 누르면 자국이 남습니다. 무거움 신호.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납처럼 무거워져 멈춰서 쉬어야만 완화됩니다. 숨참 신호. 가벼운 활동에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냉감 신호. 따뜻하게 입어도 발이 걸을수록 더 차가워지고 심지어 저리고 색이 변합니다. 만약 당신이나 가족이 걸을 때 위 증상 중 하나라도 보인다면 제발 나이가 들어서 피곤해서 그래라는 말로 얼버무리지 마세요. 이것은 혈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당신의 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가장 긴급한 구조 신호입니다. 자신의 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괜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현명한 관리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유가 당신과 가족의 건강에 진정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